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5일 동안의 추석 연휴 잘 지내셨어요? 네, 집에서 아주 푹 쉬었습니다. 네, 저도 푹 쉬고 10월의 첫 거래일 이 달릴까 말까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저희가 리뷰할 종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아주 기분 좋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월요일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케이프를 소개해 주셨는데 2차 목표가를 힘차게 뚫어냈고 또 19% 급등을 하면서 3차 목표가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주 월요일 해서 굉장히 멀리 보이지만 사실상 2거래일 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별주 중심으로 실적 또한 뒷받침되고 있고 또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KF를 지난주 2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동안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고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5,500원까지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현재 지금 5,86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요. 당연히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5,860원인데요. 3차 목표가는 6,1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6,1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6,1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익절 라인대도 좀 올려드릴 텐데요. 5,500원 라인대,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던 5,5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설정하시고 3차 목표가로 6,1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2차 목표가였던 5,500원을 익절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큐로컴도 오늘 26.6%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숨겨진 백신 관련 종목이다라고 9월 초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2,15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다행히 2,150원을 톡 찍고 올라가서 좀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밀렸다가 오늘 아주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WHO 컨퍼런스에서 스마젠이 백신 관련해서 중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 큰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20% 이상의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2,9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 당연히 익절 라인대를 제가 상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715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오후장 종가 무렵에 2,7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차 목표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75원이 오늘 최고가인데요. 딱 3,000원까지 여러분들이 3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면요. 좀 안정적으로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9월 초에 언급해드렸던 큐로컴까지 오늘 리뷰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 거래일에 급등을 해서 칩스앤미디어를 분명 리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4차 목표가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칩스앤미디어 바로 살펴볼게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또 모트렉스의 후속주로 비디오 IP의 절대 강자라고 칩스앤미디어를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또한 거의 10% 이상,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가가 14,6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이제 3차 목표가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설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13,0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4,600원 라인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누구나 다 수익을 챙기시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 판단되고 현재도 13,000원 위에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4차 목표가는요. 오늘 딱 최고가였던 14,6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익절가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3,150원 라인대인데 12,800원 라인대로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해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목표가 14,600원 오늘 고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가 12,8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만나봤는데 또 전거래일 날 짚어봤던 종목 리뷰해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인 드림 시큐리티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보안 관련해서 제가 K사인도 말씀드려서 바로 급등 시세가 연출됐었고요. 그다음에 라온시큐어 이어서 드림 시큐리티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한번 큰 시세를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제가 추석 연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2%대, 장중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3%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이
종목이고요. 또 양자 암호 관련해서 또 블록체인 보안 관련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가장 최대 수혜 섹터라고 말씀드렸었고 보안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의 가장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에 아주 안정적인 흐름 보였고 시장 여파에도 아주 안정적인 흐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지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1차 목표가 4,800원 라인대 잡아드렸고 2차 목표가는 5,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900원 라인대 말씀드렸으니까 4,000원 라인대까지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까지 이렇게 천천히 리뷰해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 오늘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2가지 섹터, 2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정말 오랜만에 갖고 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산업 폐기물 섹터입니다. 산업 폐기물 섹터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3.2%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건설 폐기물뿐만 아니라 코로나 여파로 장기화되면서 사업장 폐기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식보다는 오히려 배달 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배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포장재 그리고 또 일회용품에 대한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 시점에 우리가 산업 폐기물 관련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자라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 폐기물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일단 산업 폐기물 관련해서요.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대장이 될 수 있는 인선 EN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선 ENT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 보이고 있네요. 5%대 상승 중인데요. 어떤 모멘텀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제가 인선 ENT를 가져온 이유를 실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선 ENT는 대표적인 건설 폐기물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 폐기물 수집뿐만 아니라 운반을 하고 있고 중간 처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 산업 폐기물 증가량이 3.2%, 시장 상승률도 2025년도까지 25조 규모나 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1일 공공시설 처리량 기준이 보로 5,000톤인데 1일 5,400톤이 증가했기 때문에 1일 처리량 기준으로 봤을 때 초과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폐기물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자회사 인선모터스에서 녹색 혁신 기업으로 정부가 선정해가지고 30억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인선모터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고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또 운반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M&A 최근에는 M&A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 수도권 시장 또한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떤 지금 산업 폐기물과 또 건물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더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산업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서 또 비대면 시대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건물 폐기물 관련해서 또 녹색 혁신 기업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린 뉴딜의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또 태풍이 끝난 이후에 또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건물 폐기물 관련 종목들 인선 ENT를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조정이 나와줬고 또 정책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요.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한 차례 뭐 태풍이라든지 장기화된 장마로 인해서 한 차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또 시장 여파로 어느 정도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가 조정에 거의 끝마쳐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제가 손절 라인대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8,400원 라인대까지 우리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매수가로 현재가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8,500원 라인대에서 2분할의 관점,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1,2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정고점 라인대인 11,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선 ENT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그럼 두 번째 섹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가져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수소차 관련 섹터입니다. 수소차 네. 관련 섹터. 오늘 시장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맞습니다. 수소차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네. 있던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를 네. 두셨네요. 그 이유는요? 오늘 뭐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에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시장이 하락 나오기 직전에 가장 강력했던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추석 연휴 바로 직전과 또 추석 연휴가 끝난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10월 달은 좀 종목 장세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수소차 안에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소차 대장주 하니까 종목이 하나가 딱 떠오르긴 네.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4월부터 네. 제가 가장 먼저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항상 여러 차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수소차 대장주 효성중공업 오늘도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스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면요. 현재 6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하게 8%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재료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효성중공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소 충전소 공급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점유율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풍력 발전 관련해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증속기와 발전기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건설 부분에서도요. 1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 사업 부분도 분명히 턴 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덤핑 관세 그리고 한전발 수주 감소, 그룹사 세금 추진 문제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충분히 반영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효성중공업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리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9월 초만 하더라도 제가 4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렸습니다. 4차 목표가로 제가 77,000원 라인대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 초에도 77,000원 라인대 4차 목표가를 충분히 돌파를 했고요.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오늘 다시 한번 효성중공업을 재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타점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추천 드립니다. 네, 수소 충전전 공급에 있어서 네. 또 1위 업체이고 그리고 악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한번 천천히 짚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9월 초에도 여러분들에게 77,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3월부터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무도 수소차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때 제가 꾸준하게 오히려 수소 충전소 부분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꾸준하게 4월부터 여러 차례 지금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면 한 4번에서 5번 정도까지 제가 달릴까 말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제가 잇따라서 뭐 동화성뿐만 아니라 뭐 JNK 히터, 에코마이스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에코바이오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은 단기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좀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 최근에 시장 옆으로 밀렸던 부분까지 55,00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에게 68,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68,000원 라인대 시장 여파로 한번 조정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를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딱 전고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4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기도 했던 75,0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네, 2차 목표가 7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효성 중공업까지 저희가 네.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10월에 첫 거래일이고 네. 9월에 저희가 상당히 성적이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0월을 출발하실 것 같은데 네. 더 많은 이야기 매니저님과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시장 전략, 10월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도 2시간 만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으로 가장 급등 수익을 순식간에 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항상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종목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맥점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요. KF처럼 아주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기회의 달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매일 아침에 제가 시황 전략도 올려드리고 있고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과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과 9월에 항상 웃으면서 방송을 네,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월에도 우리 밝은 모습으로 달릴까 말까 힘차게 달려봅시다. 네, 그럼 달릴까 말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